라스베이거스까지는 끝난 것 같았던 월드컵이었는데 그러다가 맥라렌의 이중 실격을 보았고 오늘은 맥라렌에게 매우 유리한 경기를 보았습니다. 카타르 그랑프리 전야부터 우리가 말했던 것입니다. 맥스 페르스타펜이 뛰어난 경기를 펼치며 승리를 거두었고 맥스의 예상치 못한 매우 자격 있는 승리를 가져왔습니다. 그러나 특히 레드불 자체가 맥라렌과 차별화를 이루었기 때문에 매우 자격 있는 승리였습니다. 맥라렌은 월드컵을 위해 싸우는 2명의 드라이버를 보유하고 있지만 레드불은 단 한 명만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 제 생각에 맥라렌은 두 드라이버 모두를 보호하려는 내부 전략 때문에 스스로의 희생양이 되었습니다. 결국 아부다비에서는 단 한 명의 드라이버와 싸우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피아스트리는 이미 월드컵에서 탈락했기 때문이며 제 관점에서는 맥스가 피아스트리보다 승리할 가능성이 더 높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노리스는 몇 경기 전보다 월드컵을 이기기 위한 더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맥라렌이 전략에서 실수한 경기의 모든 주제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당연히 이런 분석 영상을 좋아하신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당연히 저를 팔로우하고 구독하며 알림을 활성화하여 포뮬러 1 및 페라리를 주제로 한 채널의 영상을 놓치지 마세요. 이후에는 페라리에 대해서도 이야기할 것입니다. 물론입니다. 이제 뒤로 돌아가 출발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피트 스톡을 살펴보며 맥라렌이 어디서 실수했는지 무엇을 다르게 할 수 있었는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출발부터 시작합시다. 바로 여기입니다. 그리고 계속 진행합시다. 왜냐하면 노리스는 다시 한번 출발해서 자신의 희생양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말했듯이 노리스가 출발해서 실수한 지 꽤 오랜 시간이 지났습니다. 원한다면 라스베이거스에서도 맥스 페르스타펜에게 자리를 양보했지만 거기서도 실수했지만 라스베이거스 이전에는 꽤 오랜 동안 실수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도 챔피언십을 놓고 싸우는 드라이버라면 이렇게 쉽게 스타트에서 포지션을 내줄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은 맥스 페르스타펜이 챔피언십을 두고 경쟁할 때 스타트에서 포지션을 내줬던 걸 기억하시나요? 아니요. 그렇게 쉽게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대신에 노리스는 다시 한번 자신의 희생양이 되었습니다. 출발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맥스는 확실히 노리스보다 출발이 더 좋지만 맥스 페르스타펜이 이를 이용하는 것에 비해 노리스가 출발해서 얼마나 너무 착한지 보세요. 보러 갑시다. 여기서 제동에서 노리스는 맥스 페르스타펜에게 외부로 추월당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다시 한번 제가 말하고 싶습니다. 아니, 진짜 노리스가 월드 챔피언을 노리는 선수인가요? 아니면 그냥 차에 앉아서 자기 할 일만 딱딱하는 승객인가요? 정말 여러분, 출발해서 이렇게 자리를 잃을 수는 없습니다. 이미 거기서 솔직히 좀 실망했어요. 정말 노리스는 출발을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알겠어요. 그가 우수한 차를 가지고 있다면 맥스를 먼저 보내고 나중에 다시 추월할 수 있겠죠. 그러나 진실은 그 후 맥라렌이 전략에서 스스로를 혼란스럽게 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무슨 일이 있었나요? 우리는 모두 훌켄버그와 가슬리의 충돌로 인해 세이프티카가 나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지금 함께 보겠습니다. 바로 여기 있습니다. 이 경우 더 많은 잘못은 확실히 훌켄버그에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슬리는 내부에 있었고 훌켄버그는 외부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외부에 있는 사람이 항상 일어나는 일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습니다. 훌켄버그가 가슬리에게 공간을 남겼지만 가슬리도 훌켄버그에게 공간을 남겼습니다. 결국 그들은 충돌해서 이해하지 못한 것입니다. 가슬리는 자신의 경로를 따랐습니다. 훌켄버그는 위쪽 헬리콥터에서의 시야에서 보면 훌켄버그가 가슬리에게 압박을 가하려는 것이 분명히 보입니다. 여기 보세요. 함께 봅시다. 여기서 훌켄버그가 가슬리에게 압박을 가하려고 하고 가슬리는 자신의 경로를 따르며 충돌로 이어집니다. 물론 경주 중 충돌입니다. 그리고 이 경우 훌켄버그가 트랙에서 멈춰서게 되고 이는 노란색 깃발을 유발하며 그 후 세이프티카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세이프티카는 7번째 랩에 나왔고 이는 7번째 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분명히 당신을 복귀하게 만듭니다. 각 25랩에 2번의 필수 피트 스톡이 있으며 각각의 스틴트마다 있습니다. 따라서 총 3번의 스틴트입니다. 여기서 2대의 차량이 트랙에 계속 머무르게 할 수 없으며 트랙에서 그 이점을 회복할 수 있다는 오만함을 가질 수 없습니다. 제 생각에 맥라렌은 두 드라이버 모두를 피트에 들이지 않았을 때 이렇게 생각한 것 같습니다. 알겠어요. 저는 둘 중 누구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노리스와 멈추면 베르스타펜 뒤에 있던 노리스는 베르스타펜이 피트 스톡을 위해 박스로 돌아온 것을 보고 피아스트리보다 노리스에게 이점을 주게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맥라렌에는 내부 균형이 없으며 소위 말하는 파파야 규칙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노리스를 피트스톡에 멈추지 않음으로써 맥스 페르스타펜에게 큰 이점을 주었습니다. 따라서 그 경우 맥라렌이 노리스를 선호하지 않았던 것이 아니라 맥라렌이 명확하게 페르스타펜을 선호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드라이버 중 누구도 선호하지 않음으로써 상대방을 선호한 것입니다. 이것이 이번 경기에서 맥라렌이 한 잘못된 것입니다. 바로 이 점이 두 드라이버가 첫 번째 스틴트에서 미디엄 타이어로 최대한 갭을 확보하여 트래픽에서 벗어나려고
한 원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경주 초반에 그것을 달성했습니다. 문제는 그곳에서 피트를 하지 않은 것이 너무 부담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이들은 타이어를 훨씬 잘 관리했고 우연히 피트 기회를 얻었기 때문에 훨씬 나은 경기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드라이버들이 모두가 멈췄습니다. 즉 이것은 맥라렌이 자신의 드라이버를 관리하려고 할 때 명백한 실수였다는 것을 잘 아시겠죠. 피아스트리 본인도 경기 후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맞아요. 우리 맥라렌 내부에서 검토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실수를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경기에서 전략적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피아스트리가 말하길 피아스트리 본인의 전략을 이해하기가 더 어려웠다고 했습니다. 그는 들어가거나 나갈 수 있는 첫 번째였고 밖에 남기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노리스에 대해서는 베르스타펀이 들어가면 당신도 들어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노리스에게는 이렇게 지시했어야 했습니다. 맥스와 같은 일을 하세요. 맥스와 같은 일을 하세요. 맥스가 들어가면 당신도 들어가세요. 맥스가 밖에 있으면 당신도 밖에 계세요. 피아스트리에 대해서는 해석의 여지가 더 있었습니다. 제 생각에는 둘 다 전략을 위해 피트로 돌아갔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에게는 주어진 피트 스톡이 있고 카타르 같은 경주에서는 추월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커브가 있고 주요 직선 도로가 있으며 추월 가능성이 적고 드라이버 간의 속도가 매우 비슷하며 교통이 혼잡할 때 타이어가 마모되기 때문에 오염된 공기에서 타이어를 관리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레드불과 베르스타펜도 이것을 강조했습니다. 맥스, 깨끗한 공기 속에 있으세요. 그렇지 않으면 관리가 끝납니다. 여기서 제 관점에서는 맥라렌이 스스로 자멸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곳에서 경기를 놓쳤고 결국 맥스가 앞의 그룹을 다시 잡아내고 피트 스톡을 한 번 더 했으며 2번 중 3번의 피트 스톡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전략을 완전히 바꾸었습니다. 왜냐하면 맥라렌은 잃어버린 피트 스톡을 회복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불가능했습니다. 그리고 계속 진행하여 14번째 랩에서 순위는 이랬습니다. 피아스트리, 노리스, 그 다음에 베르스타펜, 사인츠, 안토넬리, 그리고 다른 선수들. 피아스트리와 노리스가 즉시 미친 듯이 밀어붙이며 놀라운 속도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기록한 시간도 봅시다. 첫 번째 랩을 완료한 후에 바로 알 수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건 마지막입니다. 여기까지 왔습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12번째 랩 이후부터 했습니다. 여기 보세요. 세이프티카와 함께 2분 20초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즉시 압박을 시작했습니다. 피아스트리가 1분 25초 0, 노리스가 1분 25초 6, 그러나 세이프티카 이후 첫 랩에서 맥스는 1분 27초 1을 기록했습니다. 맥스가 새 타이어를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또한 맥스가 멈췄던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맥라렌은 말했습니다. 당신들은 즉시 최선을 다해 밀어붙이기 시작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이들이 이미 사용한 추가 피트 스톡을 위한 간격을 확보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그들을 조금 곤란하게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타이어를 잘 관리하지 못했고 첫 번째 랩에서 너무 많은 힘을 썼기 때문에 충분히 간격을 벌리지 못했습니다. 처음 스틴트에서 맥라렌이 피트 스톡을 하여 교통 혼잡 지역에 들어가지 않음으로써 구출되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최적의 전략은 아니었습니다. 계속 진행합니다. 14번째 랩 우리는 순위를 말했고 계속 진행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는 20번째 랩에서 카타르에서의 스틴트 동안 하나의 타이어로 최대 25랩이라는 제한이 있다는 것을 상기시켰습니다. 이는 타이어 소비로 인해 카타르에 대한 연맹의 의무입니다. 과거에 특히 빠른 12, 13, 14번 커브에서 왼쪽 앞 타이어가 매우 스트레스를 받아 폭발한 경우도 보았습니다. 그리고 24번째 랩에서 피아스트리가 맥라렌의 첫 번째 피트 스톡을 했습니다. 피아스트리가 들어갔고 그 시점에서 노리스가 교통을 피할 이점이 없었기 때문에 피아스트리를 먼저 들어가게 했습니다. 또한 피아스트리가 그 시점에서 순위에서 노리스보다 앞서 있었기 때문에 피아스트리를 들어가게 하는 것이 맞았고 그 후 25번째 랩에서 노리스를 들어가게 했습니다. 둘 다 교통을 피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는 그들에게 좋았습니다. 피트스톡은 맥라렌에서 빠르게 이루어졌습니다. 피아스트리는 2.2초 죄송합니다. 이 경우 노리스는 2.2초였습니다. 25번째 랩에서의 피트스톡입니다. 그래서 피트스톡은 여전히 빠르게 이루어졌습니다. 원한다면 피아스트리가 노리스보다 조금 느렸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노리스가 3초 동안 피트스톡을 했다면 뒤에 알론소의 교통에 다시 들어갔을 것입니다. 대신 그 경우에 메카닉들은 노리스에 대해 빠른 피트스톡을 잘 해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는 또 보았습니다. 피아스트리는 29번째 랩에서 앞선 이들을 따라잡고 선두 그룹을 다시 추격하기 위해 빠른 랩을 기록했습니다. 30번째 랩에서 피아스트리가 안토널리를 추월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기서 이미지도 보여드립니다. 피아스트리가 안토널리를 잡아내 추월에 성공했고 그래서 포디움권에 들어갔습니다.
요컨대 이 경우에 전략은 잘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33번째 랩 이후에 맥스 베르스타펀이 그의 마지막 피트 스톱을 위해 멈췄고 이후 하드 타이어로 끝까지 달리며 트랙의 3위로 복귀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의 스틴트를 수행하기에 매우 편안한 위치였습니다. 그리고 그 경우에 맥라렌이 베르스타펜에 비해 더 이상 충분히 앞서지 못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베르스타펜은 맥라렌만큼 빠르게 달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레드불은 세이프티카 상황에서 초반에 피트스톡을 한 것뿐만 아니라 레이스의 흐름을 언제 밀어붙이고 언제 타이어를 관리할지 아주 영리하게 조절했습니다. 반면 맥라렌은 드라이버들에게 이렇게 지시했습니다. 상대에 비해 손해본 피트스톡을 만회하려면 즉시 최대한 밀어붙이십시오. 레드불과 맥라렌의 전략 부서 내 사고방식의 차이를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레드불에 유리했습니다. 우리는 과거에도 그것을 보았습니다. 페레즈의 2022년 모나코 경주를 기억합니다. 그때 페라리와 레드불 간의 도전이 있었고 그 경우에 에나, 스미스의 페레의 전략이 우세했고 중간 타이어를 피할 수 있었습니다. 모나코에서는 트랙이 마르고 있었기 때문에 정말로 관리하기 어려운 경주였고 그들은 그것을 잘 해냈습니다. 이 경우 레드불은 항상 시뮬레이션과 전략에서 다른 팀보다 앞서 있으며 이번 경우에서도 그것을 입증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피아스트리와 노리스가 한 번의 피트스톡만으로 순위에 있는 것을 보고 베르스타펜이 3번째, 그 다음이 사인츠, 5번째가 키미 등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피트스톡 전에 일어난 피트스톡을 보았습니다. 잠시만요. 우리는 맥라렌 팀에서 발생한 스낵, 즉 접지력을 잃은 순간들을 봐야 합니다. 38번째 랩에서 노리스에게 큰 스낵이 발생했습니다. 따라서 노리스는 큰 접지력을 잃었고 트랙에 머무르며 자갈을 피할 수 있었지만 약간의 시간을 잃었습니다. 여기서 노리스의 첫 번째 실수가 있었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여기 리플레이를 보면 이는 세계 챔피언십을 위해 싸우는 드라이버가 저지를 수 없는 실수입니다. 함께 봅시다. 이 경우에는 좋은 타이어와 좋은 접지력이 필요한 트랙의 빠른 부분에 도달합니다. 계속 갑시다. 여기 보세요. 외부 커브에서 너무 멀리 가서 컨트롤을 잃습니다. 여기서 너무 위험을 감수했습니다. 접지력 손실 14번 커브에서 1초를 잃고 여기서는 너무 강하게 커브를 잡아서 바닥을 약간 손상시키며 몇 포인트의 다운포스를 잃었다고 합니다. 가능성은 있지만 확실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맥라렌에서 데이터를 분석할 것입니다. 하지만 세계 챔피언십을 위해 싸우는 드라이버가 저지를 수 없는 실수입니다. 이 경우에 제 생각에는 노리스가 압박을 받고 있었고 그 압박이 느껴졌습니다. 작은 운전 실수였습니다. 리플레이를 보면 정말 몇 센티미터 차이였습니다. 여기서 몇 센티미터 더 오른쪽에 있었더라면 이 실수를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세계 대회는 작은 실수, 사소한 차이에서 결정됩니다. 중요한 순간들, 예를 들어 출발해서 압박을 유지하는 것처럼 노리스는 이 순간의 그 점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특히 여기 카타르와 이전 경주들에서 최근 경주가 아닌 더 이전에 피아스트리가 더 강했을 때 말입니다. 피아스트리에 대해 말하자면 그도 실수를 했습니다. 피아스트리가 저지른 실수를 함께 봅시다. 이 경우 계속 갑시다. 이제 좀 더 앞으로 가보겠습니다. 보세요. 여기 있습니다. 노리스의 실수와 매우 비슷한 실수입니다. 그에 같으며 항상 14번 커브에서 나오는 순간에 발생합니다. 너무 커브를 넘어가면서 이 스낵, 즉 후미의 접지력 손실을 관리해야 합니다. 여기서 후미가 매우 뜨거워지고 타이어의 온도가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커브에서 나올 때 미끄러지게 되고 그 커브를 강하게 타면서 접지력을 잃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또 다른 실수입니다. 이 경우 맥라렌의 피아스트리가 저지른 실수입니다. 그런 다음 42번째 랩으로 가서 피아스트리의 피트스톡이 42번째 랩에 도착했습니다. 이것은 다른 드라이버들이 이미 이전에 한 두 번째 피트스톡입니다. 이 피트스톡은 피아스트리가 밀어붙일 수 있게 했지만 트랙에 복귀한 후 15에서 16초 차이로 베르스타펜과의 격차가 너무 컸습니다. 피아스트리를 위한 피트스톡이 잘 진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서는 중대한 실수가 있었습니다. 즉 맥라렌의 전략 자체가 중대한 실수였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계속 갑시다. 45번째 랩에서 상위 5위입니다. 노리스의 피트스톡 이후의 순위를 보면 베르스타펜 1위, 그 다음 피아스트리, 사인츠, 안토넬리, 노리스 순입니다. 이 경우 사진에서 방금 피트스톡을 마친 노리스를 볼 수 있습니다.
45번째 랩에서 피아스트리는 이미 트랙에 있고 그를 지나칩니다. 노리스는 트랙에서 키미와 사인츠를 추월해야 합니다. 맥라렌이 더 빠른 속도로 피아스트리와 함께 날아가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에 쉬운 움직임처럼 보였고 방금 1.2, 2.9의 빠른 랩도 기록했지만 이후 노리스가 많은 랩 동안 키미 뒤에 머물렀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기 47번째 랩입니다. 순위를 봅시다. 베르스타펜, 피아스트리는 15초 차이로 뒤따르고 그 다음은 사인츠, 그 다음은 키미 안토넬리, 그리고 그 순간 노리스는 앞에 있는 안토넬리보다 약 3초 더 뒤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죠. 이제 앞으로 가서 여기에서 노리스가 키미 뒤에 도착한 것을 봅시다. 노리스는 키미 뒤에 도착했고 세계 챔피언십 순위는 이렇게 되었습니다. 노리스 406점, 베르스타펜 396점, 피아스트리 392점. 그리고 여기서 제가 말했습니다. 경주가 이렇게 끝난다면 베르스타펜은 아부다비에서 세계 챔피언이 됩니다. 왜냐하면 10점만 필요하고 10점은 베르스타펜 1위, 아부다비 3위 랜도 노리스를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매우 가능한 시나리오이지만 경주는 이렇게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의미는 키미가 그 실수를 저질렀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가봅시다. 그리고 이것이 그에게 여기를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노리스는 57번째 랩에서 키미 안토널리를 제치고 4위를 차지했고 이제 함께 보겠지만 노리스와 베르스타펜에게 좀 더 여유 있는 점수차로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왼쪽 아래에 있는 순위를 보면 노리스는 408점, 베르스타펜은 396점으로 12점 차이가 있습니다. 12점 차이는 베르스타펜 1위와 노리스 4위를 의미하며 아부다비에서 1위와 3위, 1위와 4위는 큰 차이를 만듭니다. 따라서 키미 안토널리가 카타르 마지막 랩에서 저지른 그 작은 실수, 부정확함, 미끄러짐이 2025년 세계 챔피언십을 결정할 수 있으며 랜도 노리스를 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노리스가 세계 챔피언십을 잃는다면 그것은 완전히 그와 맥라렌에 의해 잃는 것이 될 것입니다. 분명히 말하자면 따라서 이것이 그랑프리의 최종 순위로 베르스타펜이 1위, 피아스트리가 2위, 사인츠의 멋진 포디움입니다. 사인츠에게 박수를 보냅니다. 그는 이번 시즌 윌리엄스의 성공을 이끌고 있고 이 점수들은 윌리엄스의 컨스트럭터 챔피언십 순위에도 큰 영향을 줍니다. 4위는 노리스, 5위는 키미, 그 다음은 다른 모든 선수들입니다. 8위에 샤를 르클레르가 있음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제 전체 순위를 보죠. 여기 있으며 해밀턴은 결국 12위로 마무리했습니다. 윌리엄스가 5위를 차지한 컨스트럭터 챔피언십 순위도 보시기 바랍니다. 윌리엄스는 자신들이 2026년에 집중하겠다고 말했던 시즌에서 5위를 차지했으며 안정적인 카를로스 사인츠와 알렉스 알본 덕분에 팀에 좋은 점수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알본과 사인츠는 각각 73점과 64점으로 두 선수 모두 매우 안정적이며 잘 적응하여 윌리엄스가 레이싱 불스와 에스턴 마틴을 넘어서면서 많은 중요한 점수를 획득했습니다. 그래서 윌리엄스에게는 사인츠의 3위가 큰 성과이며 카를로스의 두 번째 시즌 포디움입니다. 반면 페라리는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르클레르가 8위, 해밀턴이 12위였으며 페라리는 조종하기 어려웠고 어제 스프린트 레이스와 비슷한 상황이었습니다. 페라리에 대해 너무 길게 이야기하고 싶지는 않지만 객관적으로 매우 어려운 경기였습니다. 소프트 타이어, 즉 빨간색 타이어로 출발을 시도했습니다. 리암 로슨을 추월하려고 시도했지만 실패한 것을 보았습니다. 계속해서 보죠. 여기서 외부에는 해밀턴, 내부에는 리암 로슨이 있으며 해밀턴이 첫 번째 랩에서 소프트 타이어로 외부를 통해 추월하려고 시도하지만 외부로 밀려났습니다. 물론 그들은 바퀴 대 바퀴였습니다. 해밀턴이 시도했습니다. 추월에 실패했고 이후 페라리의 경주는 내내 앞필 배틀이었어요. 브레이크 관리, 온도 관리, 수많은 팀 라디오가 있었지만 페라리의 경주 운영은 정말로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아부다비가 결정적인 경주가 될 것입니다. 제 생각에 제 의견을 말하자면 맥스는 50%의 확률로 타이틀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1위와 4위의 자리, 즉 맥스는 1위에 도착하고 노리스는 4위에 도착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쉽지 않습니다. 아부다비는 메르세데스와 페라리가 레드불과 맥라렌에 더 가까워질 수 있는 트랙입니다. 따라서 맥라렌이 명확히 유리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맥스와 노리스 사이에 두 명의 파일럿을 두는 것은 쉬운 시나리오가 아닙니다. 제 생각에 50%라고 말하는 이유는 맥스의 능력을 믿고
노리스가 아마도 압박을 더 많이 느끼고 더 긴장하며 출발 시 조금 더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 믿기 때문입니다. 무슨 일이든 일어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접촉만으로도 손상을 입힐 수 있습니다. 피아스트리에 대해선 좀 더 의심스럽습니다. 제 생각에는 피아스트리가 우승할 가능성이 훨씬 적습니다. 왜냐하면 맥스가 현재 피아스트리보다도 더 많은 점수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노리스와 버스타펜 간의 대결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팀, 특히 페라리와 머세데스를 조심해야 합니다. 이들은 노리스의 월드 챔피언십에 의문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만약 노리스가 카타르 경기에서 5번째로 끝났다면, 즉 키미 안토넬리 뒤에서 끝났다면, 그리고 버스타펜과 노리스 사이에 10점 차이가 있었다면 저는 맥스가 80%의 확률로 월드 챔피언이 된다고 봤습니다. 왜냐하면 아부다비에서 버스타펜이 1위, 노리스가 3위에 오르면 맥스 버스타펜이 챔피언이 되는 것이 확정되기 때문입니다. 버스타펜은 현재 노리스와 피아스트리처럼 7번의 승리를 기록하고 있으며 아부다비에서 8번째 승리를 한다면 나머지 두 선수보다 더 많은 승리를 차지하게 되어 동점인 경우에도 자동으로 타이틀을 얻게 됩니다. 왜냐하면 승리 횟수를 따지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했지만 상황이 그렇게 흘러가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 아부다비에서 어떻게 될지 좀 봐야겠네요. 댓글에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다 읽고 모두에게 답변해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궁금하네요. 항상 그렇듯이 좋아요를 누르고 구독하며 알림을 설정하여 이 채널의 모든 포뮬라 1과 페라리 관련 영상을 놓치지 않도록 하세요. 여기 라스텔에서 모든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